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제 당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훈련이다. 주린이 교관 주주누나입니다. 카카오의 2024년 1분기 실적과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는 1995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되어 1999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후 2014년 카카오와의 합병을 통해 현재의 사명을 갖게 되었으며 본사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스토리 등 다양한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사업은 크게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으로 나뉩니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광고 및 커머스 서비스, 포털 서비스,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다양한 광고 상품과 커머스 기능을 통해 파트너와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포털비즈는 다음 포털의 사용자와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광고 부문이며 플랫폼 기타 부문은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 브레인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피코마 등의 자회사를 통해 게임, 음악, 스토리,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게임 부문은 카카오 게임즈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뮤직 부문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유료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K-팝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부문은 카카오 피코마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토리 IP를 발굴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코마는 일본에서 1위 모바일 만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타파스, 레디시, 루시아 월드 등의 서비스를 타파스를 중심으로 재정비 중입니다. 이상적인 상장 시기는 타파스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8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확보했을 때로 예상됩니다. 이 상장은 카카오의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카카오 피코마는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며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 상장에 나서면서 일본 주식시장 상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피코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제작된 웹툰을 현지화하여 일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자책 형식으로 만화를 서비스하며 일본 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만화 거래액이 1,000억엔을 넘기며 일본 앱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만화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자출판 만화 시장이 커지면서 카카오 피코마의 상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피코마는 일본 만화 앱 시장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의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탭과 오픈 채팅 탭의 개편을 통해 새로운 광고 지면을 확보하고 메시지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 앱을 통해 택시, 대리운전, 주차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 송금, 대출 비교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카카오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모바일 중심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와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카카오 브레인의 일부 AI 사업을 양수하여
AI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 측면에서 카카오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카카오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은 당사 추정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뉴 이니셔티브 적자 확대 때문입니다. 1분기 뉴 이니셔티브 적자는 570억 원으로 구조조정 효과로 지난 4분기 414억 원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브레인의 생성 AI 모델 트레이닝 비용과 4분기 클라우드 인건비 소급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AI 모델 트레이닝에 대한 카카오의 니즈가 다시 증가하면서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AI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B2C 측면에서 수익화에 성공한 모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품만이 투자자 호응을 이끌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에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AI 상품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2023년 비상장 자회사 정리에 집중되었으며 최근 SM을 포함하여 상장 자회사 실적 개선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주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해외 및 AI에서 성과가 필요하며 이 측면에서 헬스케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 해소, 경영 쇄신,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여러 악재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며 최근에도 내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M 인수전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 회계, 문어발식 사업 확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경영 쇄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튀 논란을 불러온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카카오 CTO로 선임한 점이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지 못한 이유입니다. 또한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 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준법화 신뢰위원회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영 쇄신을 위해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계열사 수를 줄였지만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 정리에 그쳤을 뿐 큰 폭의 정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를 100개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카카오는 글로벌 빅테크의 생성형 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규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코 GPT 2.0을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완성도 문제로 정식 발표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는 올해 1분기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운영 시스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의 서비스 오류로 인해 정부의 제재를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가 내부 시스템 작업 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안을 제출하고 개선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픈 채팅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회사 클레이튼을 통해 발행했던 가상자산 클레이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재단이 분리되었지만 카카오 계열사들이 보유한 클레이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는 카카오와 관련이 없어졌지만 클레이튼 재단은 여전히 카카오를 언급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클레이 매도가 쉽지 않으며 이는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보유한 클레이 물량이 상당하여 이를 매도할 경우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주식 초보자들이 입문 주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카카오 주가는 바닥을 찾아가는 중이며 반등이 나와 140일 선을 돌파하는지 눈여겨보고 주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카카오 주식에 대한 투자는 회의적일 수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가가 나쁘게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는 많은 도전을 겪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기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